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좀 다르죠? 네, 메이크업을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공부가 뭐니 촬영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곧 있으면은 이제 촬영을 하러 들어갈 거예요. 근데 촬영장 안에서는 영상을 찍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지금 잠깐 이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네, 좀 이따 또 뵐게요. 안녕하세요. 초등교사 이서윤의 초등생활 처방전입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MBC 공부가 뭐니 녹화를 하고 왔습니다 라고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예쁘게 메이크업을 해주셔가지고요, 찍은 영상으로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이제 그때 녹화한 그 방송이 이번 주 금요일 3월 20일에 MBC에서 저녁 8시 반에 방송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하고 걱정이 되는데요. 궁금하신 구독자분들 그때 한번 MBC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교과 어휘력을 높이는 6가지 놀이, 학습 놀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개학이 계속해서 연기가 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너무 힘드시죠? 네, 저도 아이랑 이제 하루 종일 집에 있다 보니까 뭘 해야 될지 답답하기도 하고 굉장히 힘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 개학이 되면은 아무래도 같은 교과 내용을 짧은 시간에 배워야 될 것 같고요. 방학도 짧아지다 보니까 그때 복습도 하고 예습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좀 방학이 연장됐다는 느낌보다는 새학기가 시작됐다, 홈스쿨링을 하고 있고 내 아이의 교육과정 제작자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도 좀 자기주도 학습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다, 시간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자기 공부를 해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오전에는 그냥 학교에 갔다고 생각을 하고 독서, 수학, 영어를 이제 오전에 끝낸다, 뭐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도 EBS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새학기 진도를 좀 나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 어휘력을 높일 수 있는 6가지 학습 놀이를 집에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이런 데에는 교과 어휘들이 있죠. 우리가 쓰는 일상 어휘와 교과 어휘는 좀 달라요. 보통 이 교과 어휘들 때문에 아이들이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교과 어휘 노트를 한 권씩을 또 만들면 좋아요. 전 학년도의 교과서의 복습도 괜찮지만 새 학년의 교과서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1단원씩만 이제 먼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쭉 읽다 보면은 모르는 어휘들이 있을 겁니다. 그 모르는 어휘들을 교과 어휘 노트에다가 정리를 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모아놓은 교과 어휘들로 이 6가지 게임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빙고 게임입니다. 네, 빙고 게임 아시죠? 이제 이 칸은 3 곱하기 3, 뭐 4 곱하기 4, 5 곱하기 5 어떤 걸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엄마랑 아이가 각각 채운 후에, 그리고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부터 어휘를 부르면 내가 그 사람이 부른 걸 갖고 있으면 체크할 수 있고, 아니면 못하죠. 그리고 내 차례가 되면 다시 부르고 해서 가로, 세로, 뭐 대각선, 이 중에서 3줄을 먼저 만들면 빙고가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좀 단원을 예습할 때 좀 교과 어휘들이랑 익숙해지고 친해지는 느낌으로 하면 또 좋고요. 두 번째는요, 워드 서치, 단어를 찾아라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단어들을 밑에 이렇게 복잡한 것들 중에서 찾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직접 만들어 보는 거죠. 이제 가로, 세로, 대각선 다양하게 내가 써 넣고요. 그 다음에 남은 칸들을 의미 없는 글자들로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교과 어휘들이랑 친해지고요. 시간이 지나서 그거를 내가 복습할 때 풀어보면은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크로스워드, 십자말 풀이죠. 이 퍼즐을 만드는 거예요. 아까는 이제 교과 어휘들까지였다면 이번에는 뜻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또 찾아놓은 그 교과 어휘들 중에서 이 십자말 풀이 퍼즐들을 만들어가고 밑에는 뜻을 쓰는 겁니다. 국어사전을 옆에다가 놔두고 국어사전으로 바로 찾아보면서 써도 좋고요. 사회나 과학 같은 경우에 그 교과 어휘들은요, 뜻이 바로 설명이 보통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산에서 나무를 가꾸어 베거나 이 산나무를 캐는 일 등을 임업이라고 한다, 이렇게 그거를 또 찾아서 써보면 좋겠습니다. 너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하면 그 부분에 뭐 EBS 온라인 강의를 찾아서 듣고 이해하면서 만들면 또 공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요, 아까 모아놓은 그 교과 어휘로 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영어 단어로 해도 좋아요.
그리고 고사성어로 해도 좋습니다. 역사책이나 뭐 과학책이나 이런 책을 읽었을 때 독후 활동, 거기 나와 있는 단어로 해도 좋습니다. 이 세 가지의 그 빈칸 양식들은 혹시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초등생활 처방전 카페에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다운받아서 써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번째는요. 그림 퀴즈예요. 아까 그 교과 어휘나 뭐 고사성어나 속담이나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화이트보드에 그 단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은 다른 한 명이 맞추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다섯 번째는요. 몸으로 말해요예요. 이번에는 그림이 아니라 몸으로 그 단어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어휘를 설명을 하면은 다른 한 명이 맞추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스피드 퀴즈예요. 이제 한 명은 맞추는 사람이고요. 다른 사람들은요. 설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단어를 보고 이제 설명을 해주면 이 사람은 그게 무슨 단어인지 맞추는 거죠. 그걸 다 맞추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또는 뭐 10개 중에 몇 개 맞췄는지 이렇게 대결을 해보면 가족끼리 또 교과 어휘를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뭐 십자말풀이, 크로스워드를 만드는 게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러면 뭐 빙고 게임, 워드 서치, 몸으로 말해요, 뭐 이런 그림 퀴즈 뭐 이런 것들로 활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아이가 할 수 있는 부분의 게임을 6가지 중에서 골라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이제 이런 것들이 반응이 좋다, 괜찮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다음번 영상에서 또 학습 놀이들을 더 소개를 몇 편에 걸쳐서 하려고 해요. 그래서 도움이 되셨다면은 이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저도 또 다른 학습 놀이들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네, 건강 유의하시고 초등 부모님들의 고민이 해결되는 그날까지 이서윤의 초등생활 처방전은 계속됩니다. 안녕히 계세요.